자, 네 번째 패턴은요. 바로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정보까지도 찾아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패턴이 있어요. 자, 일명 생략된 전제 추론하기 문제예요. 많이 봤을걸? 봐봐. 자, 기억이 존재하고 있는 거. 기억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는 이렇게 생략된 전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기억처럼 그치? 뭔가 어떤 문장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또 최근에는 전제라는 표현보다 기억의 근거, 기억의 이유, 니은의 이유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고서 이것의 이유, 생략되어 있는 이유를 찾으라. 근데 얘들아 전제나 근거나 이유나 다 똑같은 말이야. 봐봐 얘들아. 옛날에 53번 문제도 있었다. 막 45문제 45문제 푸는데도 엄청 힘든데 53번까지 옛날에 60번도 있었어. 지금은 좋은 거예요. 그치? 50번까지 있었던 것도 진짜 별로 그리 오래된 거 아니지.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밑줄을 그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를 찾아라. 근거를 찾아라. 이유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한번 봐봐. 이런 문제는 독서 문제는 절대로 지문 밖에 있는 지식을 묻지 않아요. 생략되어 있는 전제라고 얘기하니까 지문에는 없는 내용을 뭐 챙겨오라고 할 것 같아? 아닙니다. 자, 그 근거도 전부 다 지문 안에 있습니다. 기억에 생략된 전제, 근거, 이유 모두 다, 싹 다 모두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문 있으면은 뭐 문단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보자. 그럼 근데 이 문단에 기억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가 기억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를 찾으래. 그럼 이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통 이렇게 뒤에 있지. 이런 문제 패턴은.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 때 기억을 다시 읽고 아, 기억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가 뭘까? 주변을 다시 이러면은 시간이 중복되는 거야. 애초에 이런 문제는요. 기억이 두 번째 문단에 있다라고 했을 때 기억에 생략된 전제에 대한 힌트는요. 이 문단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특히 기억의 바로 앞문장이나 기억의 바로 뒷문장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문을 읽다가 기억을 만난다. 그랬으면 그 문단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그럼 지문 읽기 중에 풀어야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이 이유라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사전에서 그대로 찾아봤어요. 자, 이유란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유라는 말은 근거라는 말과 유의어예요. 그치? 거의 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이거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좁은 의미로는 결론에 대한 뭐라고 돼 있냐면 전제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룬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데 애들이 문제에서 문두에서 생략되어 있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랬을 때는 생략되어 있는 전제? 조금 겁먹는다? 근데 생략되어 있는 근거를 찾아라 그러면 전제보다는 덜 어려워해. 근데 생략되어 있는 니은의 그냥 이번에는 니은의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아주 좀 편하게 생각합니다. 얘들아 전제나 근거나 이유나 다 결국에는 유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 선생님이 화면에서 보여줬듯이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기억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생략된 전제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억 밑줄 친 문장을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 그 다음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구성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할 수 있어. 기억의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맥락을 보면서 아, 기억은 이 앞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기억은 뭐뭐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요런 구성에 여기 이 물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기억 근처에 반드시 있어. 수능은 지문 밖에서 묻지 않는다니까. 지문 안에 있습니다. 자, 요 물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스스로 주관식으로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 문제 선지 5개로 훑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재구성한 그 물결에 해당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유사한 선지가 1번부터 5번 중에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정답이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밑줄 내가 이유나 전제나 근거를 찾아야 하는 그 밑줄 문장을 한번 읽고 왜냐하면 기억은 뭐뭐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조로 정보를 재구성한 다음에 그 재구성한 정보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가는 방법이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기억에 이유를 찾으라고 했는데 문도 쌍무시하고 그냥 1번 선지 OX, OX, OX 내용일치로 풀어요. 왜 내용일치로 푸는 거야? 지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이유를 찾으라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이 1번 적절, 2번 이런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더라고. 가장 적절한 거 하나를 찾더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전제로 적절한 거 하나를 찾으라고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머지 정답이 아닌 나머지 4개 선지는요. 뭔가 엉뚱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때가 훨씬 많아요.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주관식으로 접근해서 내가 애초에 정답이 될 만한 내용을 재구성한 다음에 내가 재구성한 것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알았죠? 이런 문제도 모아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을 하면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 있죠? 선생님이 이따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 처방전 넣어놨구나. 이거 한 번 더 보고 기억의 이유 근거 전제는 기억의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분석했을 때 거의 그랬어. 기억 주변의 정보를 찾아서 기억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자.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선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다. 내용 일치로 접근하지 말고 주관식 문제처럼 접근해라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